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제3작업 했을 거예요. 3작업에서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블럭 잡아서 삽입 명령을 걸어서 들어갔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2작업, 3작업들은 다 1작업에 있는 걸 복사해서 2작업에다가 붙이고 3작업에 붙이고 해서 거기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프는 어떻게 하냐면은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할 건데요. 다 할 거는 아닙니다. 1작업에 있는 기본 데이터 영역은 맞지만은 96쪽에 결과를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설, 선물, 식품, 목표, 수량,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김멸치, 한우, 햄, 한과라는 식품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식품에 해당하는 것들, 김멸치, 제품명이 김멸치, 그 다음에 한우, 햄, 홍과, 홍삼 이 네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목표 수량이니까는 목표 수량의 글자하고 3,500, 500에 2,500, 1,000 이렇게 요 데이터만 가지고 작업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결과 화면은 보여주고 있잖아요. 결과 문제지는 답안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는 이 데이터를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일단은 관건이에요. 자, 차트에서는 항목 이름이 들어가요. 제품명하고 목표 수량하고 다 집어넣으면 좋은데, 제품명 중에서 식품에 해당하는 것만 가져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품명 클릭, 김멸치 세트, 식품하고 제품명 붙어 있으니까 드래그하고, 그 다음에 식품이 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하나, 둘, 저 밑에 하나.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한우, 햄 드래그, 한과 클릭. 이 방식 그대로 목표 수량에도 목표 수량 3,500 드래그, 500, 2,500 드래그, 하나 건너뛰어서 한과에 있는 1,000 클릭. 두 개 드래그, 하나 클릭. 옆에도 두 개 드래그, 하나 클릭. 예. 그래 놓고 나서 삽입. 블럭을 설정한 후에 삽입하는 거죠. 문제지에 보니까는 원형 중에 3차원 원형 이걸 하래요.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차트에서 보편적으로 제목은 안 나오는데요, 원형 그래프는 목표 수량이라는 항목 이름이 제목으로 들어가요. 자, 1번 3차원 원형으로 작업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두 번째 범위는 미리 지정하고 차트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놓으시면 안 되고요, 얘를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이동 누르셔도 되고, 저 오른쪽에 있는 차트 이동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제4작업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꾸겨 넣은 게 아니고, 새로운 워크시트가 아니라 새로운 차트 시트에다 출력해 줄 겁니다. 확인. 그러면 이렇게 별도의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이라는 차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다른 시트들은 워크시트라고 부르고요, 방금 전에 제1작업 왼쪽에 만들어진 제4작업, 이거는 차트 시트입니다. 제1작업에서 삽입 명령을 걸었기 때문에 제1작업 왼쪽에 제4작업이 생겼어요. 이대로 제출하시면 0점 처리돼요, 시험 자체가. 왜 그러냐면 1, 2, 3, 4 순서대로 놔야 되기 때문에 제4작업 시트를 드래그해서
제3작업 오른쪽에다가 끌어다 놓으시면 순서가 제1, 제2, 제3, 제4 작업하고 순서가 바뀔 거예요. 요렇게 꼭 옮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문제지 제일 아래쪽에 주의사항에 지금 밑에 작업 순서 요약은 실제 문제지는 없는 거잖아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 주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사항이 여기에 제1, 2, 3, 4 작업 순서대로 하도록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우리가 그 모의고사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최신 기출 문제라든지 이렇게 보시면은 차트 문제 제일 마지막에 순서를 여기다 명시했어요. 이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0점 처리가 돼요. 채점이 엉망됩니다. 실제로 이거를 제1작업 왼쪽에 제4작업을 둔 상태로 저장하고 제출해서 0점 처리된 사례가 여럿 있어요.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인데 분명히 나는 다 했다 이렇게 저장해서 전송했는데 내가 왜 점수 미달로 불합격을 했느냐 민원 제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시험본부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4작업을 옮겨놓질 못했네요. 그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긴장을 해서 그런지 실수로 해서 그대로 두고 제출하신 것 같아요. 그럼 0점 처리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2번, 3번은 해결이 된 거예요. 1번, 2번, 3번은 다 해결됐고 이제 4번서부터 해볼 겁니다. 4번서부터 왼손으로 문제지 짚어놓고 왼손으로 짚고 오른손으로 마우스 조작하면 됩니다. 왼손으로 가보니까는 차트 디자인 도구 여기 레이아웃 차트 도구 디자인 차트의 디자인 차트 도구의 디자인이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나와요. 차트 레이아웃 몇 번째 거? 두 번째 거 클릭하고 오른쪽에 스타일에 가서 8번 16번 해서 17, 18번째 스타일로 해놓으래야 얘를 클릭하면 되겠죠. 이렇게 차트 레이아웃 두 번째 거 차트 스타일 8개씩 17번째 18번째 스타일. 자, 그 다음 5번 차트의 영역 차트의 제목 차트 중에 범례 그 다음에 그래프가 나타나는 계열 요소가 있는데 이 차트 영역은 어떻게 하라고 써있냐면요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클릭해도 되는데 클릭이라는 말은 제목을 선택했는지 영역을 선택했는지 선택을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홈 탭에 가서 굴림 11 여기까지는 홈에서 하는 거고요. 글꼴은 채우기 효과는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을 해서 채우기 효과의 질감 그림 또는 질감의 종류의 화살표 눌러서 꽃다발 네 번째 줄에 보면 끝에 꽃다발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꽃다발 처음에는 파피루스, 캔버스, 물고기 화석, 녹색 대리석, 분홍 박엽지, 파랑 박엽지 이런 꽃다발 이걸 외우시면 좋은데 못 외우시면 마우스를 갖다 대면 메시지가 떠요. 신문용지 그럼 신문용지 찾아야 되고 꽃다발
꽃다발로 됐어요. 그럼 얘는 이제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차트 제목 서식, 제목 클릭하고요. 제목 고쳐 써야지 뭐. 설, 선물, 식품, 목표 수량, 잠깐 띄고 현황. 남은 글자는 딜리트로 다 지우면 되지. 이 차트 제목은 그냥 키보드로 쓰시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차트 제목 클릭하고 글자를 썼는데요. 마찬가지로 홈에 와서 굴림, 굵게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20포인트, 그리고 채우기는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 하셔도 되고요. 이 차트 제목을 더블 클릭을 해서 차트 제목 영역을 더블 클릭을 해서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에는 흰색, 테두리 색깔은 테두리는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데 테두리가 없잖아요. 제목에 테두리, 실선, 이게 파랑인지 빨강인지 검정인지는 우리 몰라요. 흑백 문제지라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건 칼라지만 실제 문제지는 흑백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검정이나 뭐 이런 거로 테두리 선을 그려주시면, 검정으로 그려주시던 뭐, 테두리 선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테두리 선은 그려 넣어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제목에 대해서 클릭하고 글꼴 꾸미고 또 더블 클릭을 해서 뭐 채우기나 테두리 색깔을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 7번째 서식, 데이터 계열, 원형 그래프로 되어 있는 얘 중에 아무거나 더블 클릭을 해서 아무거나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이 4개 중에서 첫째 조각, 60도 60으로 선택하셔도 되고 60 쓰셔도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60도 돌아갔죠?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래 놓고 이제 한과라고 하는 것이 보라색인데 얘를 클릭, 다시 클릭, 처음에 그냥 클릭하고 나서 밖으로 잡아 빼면, 잘못하면 다 빠져버릴 수 있어요. 다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과라고 하는 영역을 클릭하고 나서, 그리고 다시 클릭하고 밖으로 잡아 빼면 얘만 쏙 빠져나간다. 근데 얼마나 빠져나가야 되는지는 명시를 안 해놨어요. 너무 많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시고요. 적당히 빠져나간 것처럼 느낌이 오면 돼요. 그 다음에 레이블이라는 건 이 값이 나타나는 곳인데, 이 레이블 마찬가지로 레이블은 더블 클릭. 그래서 값, 항목, 백분율이 다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가로로 쉼표살로 찍히는 게 아니라 구분기호가 줄바꿈, 그리고 바깥쪽 끝으로 밖으로 빼내는 거죠. 얘가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컴마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줄이 밖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구분기호가 뭐다? 여기에서 줄바꿈이다. 아까는 안쪽에 와 있었는데 바깥쪽 끝으로 내보낼 거다 라는 거죠. 바깥쪽으로 끝 내보내니까 이 그래프 모양도 약간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양새는 나왔고요. 범례는 어디 있습니까? 범례. 범례는 여기 있네요. 제목 밑에. 그런데 제목 밑에 있는 범례 우리 안 건드려도 되는 게, 아까 이 차트 레이아웃을 두 번째 걸 선택했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거 선택하면 알아서 제목 밑에 범례가 들어와요. 그 범례에다가 테두리선을 그려거나 뭐 색깔을 바꾸거나 이런 지시사항이 없으면 그냥 8번의 범례는 통과. 그 다음 오른쪽 끝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설명선을 그릴 건데요. 삽입, 도형, 저 아래쪽에 있는 설명선 중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라고 두 번째 칸에 있을 겁니다. 얘를 대략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시고 글자는 써야지 뭐. 가장 많은 예약 제품, 그리고 노란 조절점을 이용해서 쭉 밖으로 빼내면 되겠죠. 그렇죠? 얘가 지금 한과랑 그 사이에 꼈네요. 이렇게. 그 자세히 보시면은 얘가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돼 있고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돼 있고요. 얘도 더블 클릭을 해서 예, 여기 도형 채우기에 가서 흰색으로 칠하면 글자 색깔은 또 깜장으로 놔야 되겠죠. 깜장으로. 예, 이렇게. 그럼 대략 요 모양새 나오겠지 뭐. 아무리 흑백이라도 허연 거는 나타날 수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리기 도구에 채우기 하얀색으로 칠하고, 글자 색깔도 도형이 흰색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글자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홈에 와서 글꼴 색깔은 검정색으로 바꿔주시고요. 테두리선은 검정으로 해도 되고, 이 책에는 지금 파란 거 그대로 뒀는데 검정인지 파랑인지 구별은 안 돼요. 여러분이 보시고 하시면 되고, 10번 나머지는 어디가 이상한가 확인해 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오케이. 네, 이런 유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볼까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잘 만들어졌네요. 자, 97페이지 해설을 좀 볼게요. 제일 먼저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 영역을 블럭을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삽입에 가서 원형 3차원 원형을 선택했고요. 그럼 이 선택한 거를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라? 차트 이동 버튼 눌러서 여기다 제3작업, 제4작업 한번 써주면 된다. 그러면 새로운 시트로 넘어갈 거고요. 확인 누르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차트를 이동 복사해야 되는데, 여기 차트 이동 복사해 가지고 어디로 가겠다 뭐 이런 거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 차트 이동 복사가 아니라 이동 복사를 눌러주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우리 어떻게 했죠? 얘를 끌고 이렇게 쓱 오면 되죠? 오른쪽으로 끌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끌고 와서 모양새 만들어. 여기서는 서식에 가서 시트 이동 복사 눌러서 어디로 가겠는지 선택해주고 확인 누르면 글로 간다는 뜻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안하고 우리 드래그 했어요. 드래그가 수월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시하는 대로 레이아웃 두 번째, 그 다음에 스타일 18번째.
제목 바꿔주고, 글꼴 고쳐주고, 서식 바꿔주고, 그리고 계열 더블 클릭해서 벌려주고, 60번. 그리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클릭해서 밖으로 빼내주고, 범례 더블 클릭, 범례가 아니라 레이블 더블 클릭을 해서 항목 이름 값 바깥쪽 끝에, 그리고 얘를 줄 바꿈, 이렇게 줄 바꿔주면 알아서 줄이 바뀌겠죠. 그렇죠? 그런 과정은 그리 어렵지는 않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 제목, 여기 채우기는 여기 서식에 가서 채우기가 있어요. 여기서 채우기 하셔도 돼요. 여기서 채우기 하셔도 됩니다. 이게 하나의 도형이니까. 아니면 더블 클릭을 해서 채우기를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고쳐 나가시면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형 그리고 나서 도형도 꾸미는 연습 해 보시면 되고. 근데 원형 그래프가 잘 좀 안 나와요. 한 10번에 한 번 나올까? 한 20번 시험 보면 한 번은 원형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 이중축 혼합형으로 나옵니다. 107페이지 보세요. 문제 유형 1번. 문제 유형 1번. 자, 지금 이렇게 만들래요. 마찬가지로 제목이 있고요. 막대 그래프도 보이고 꺾은 선 그래프도 보이고요. 예, 그래프가 두 가지가 보입니다. 예, 이거를 혼합형 그래프라고 하고요. 혼합형. 그 다음에 왼쪽에 35,000원이 하는 숫자 값축이 보이고요. 값축이라고 합니다. 축. X축, Y축 축이에요. 오른쪽에도 숫자가 보여요. 여기도 축이 있어요. 근데 한쪽에는 35,000, 3만, 한쪽에는 30, 35. 숫자 차이가 많이 나요. 숫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보시면은 결과를 한번 볼게요. 결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작업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양식 및 베이커리 특강, 양식은 어디죠? 여기 양식하고요, 베이커리 하고요, 양식 베이커리 요거네. 한식은 빼고 얘네들 중에서 요리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수강료가 어쩌고 저쩌고, 모집 인원이 어쩌고 저쩌고 써 있을 거예요. 여기 끝에 글자가 좀 작지만, 예, 수강료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걸 보고 우리가 아하, 뭐가 사용됐구나, 계열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모집 인원하고 수강료하고 요것들이 차트에 들어갈 데이터다, 이런 거를 우리가 짐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양식 및 베이커리라고 써 있고요. 한식은 아니고요. 까르보나라, 찹쌀 케이크서부터 당근 케이크까지 보이는데, 버섯 잡채, 안동찜 딱 한식은 빠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강료하고 모집 인원인 계열이, 빨간색 막대는 수강료, 파란색 꺾은 선은 모집 인원. 근데 보시면 모집 인원 숫자가 30, 수강료는 32,000.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이걸 하나의 그래프로 만들 수가 없어서 혼합형, 그것도 이중축 혼합형을 만든다. 예.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블럭을 다시 잡아 볼게요. 하나, 컨트롤 키 눌러서 두 개 건너뛰고 나머지 쭉. 모집 인원 수강료는 붙어 있으니까 두 줄 드래그, 두 줄 건너뛰어서 나머지 또 쭉 블럭 잡고, 그리고 삽입에 가서 묶음 세로 막대형, 세로 막대형 중에 첫 번째 거. 지금 보시는 이중축 혼합형,
이중축 혼합형은 차트 종류에 없어요. 차트에는 꺾은 선, 막대 그래프, 원형 그래프는 있어도 혼합형 그래프라고는 없습니다. 이걸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내기가 참 좋은 거예요. 뭘 물어볼 게 많거든. 이 혼합형은. 다시 가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다? 얘를 차트 이동을 해야 되겠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이동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저 상단에 있는 차트 도구를 디자인에 가서 여기다 뭐라고? 제4 작업. 여기다 쓰면 알아서 워크시트에 삽입을 했던 그 항목이 새 시트란 항목으로 선택이 될 거예요. 글자를 쓰는 순간. 확인 누르시면 큼지막하게 나타났고요. 얘를 그대로 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끌어다가 제3작업 오른쪽에다가 순서대로 1, 2, 3, 4 나오게끔 조정해 주는 거죠. 이 조정은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1번, 2번, 3번이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1번, 2번, 3번. 4번 문제. 1, 2, 3번은 해결 본 거죠? 4번. 자, 상단의 디자인, 레이아웃은 몇 번? 3번. 오. 스타일은 몇 번? 2번. 두 번째 스타일, 이거 하나네요. 예. 그 다음에 차트 영역 서식이니까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홈에 가서 굴림을 방금 전에 하나 있었으니까 굴림이 나온 거고요. 방금 전에 굴림을 한 번도 선택 안 했으면 밑에서 찾아야 되겠죠. 굴림 11. 채우기 효과는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 하셔도 돼요. 질감에 가서 편지지가 어디 있죠? 양피지. 편지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림 영역은 어디냐면요, 여기가 그림 영역입니다. 차트 막대 그래프가 보이는 뒷배경을 우리는 그림 영역이라 그래요. 얘를 클릭하고 더블 클릭해도 돼요. 채우기에 가서 자동이 아니라 뭐로? 단색. 그런데 색깔이 뭐로? 흰색 배경 1, 이게 흰색입니다. 아까는 자동으로 돼 있었잖아요. 자동으로 놓지 말라는 얘기죠. 단색 채우기를 꼭 하라는 얘기죠. 흰색으로. 저 서식에 가서 여기서 채우셔도 되고요. 더블 클릭을 해서 채우기에 가서 하셔도 되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앞에 책에 보면 그런 설명은 나와 있어요. 어디 있냐면은 98쪽에 보시면 차트 제목이다, 차트 영역이다, 또는 거기에 범례다, 가로축 제목이다, 세로축 제목이다, 보조축 제목이다, 주 메뉴, 주 제목이다, 그 다음에 테이블이 어디다, 주 눈금선이 뭐다, 레이블이 뭐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위치가 어떤 건지.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고 갖다 대보면 차트 제목, 어디는 차트 영역, 어디는 그림 영역, 어디는 축, 갑축이라고 써있고, 어디는 눈금선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열려요. 제목 서식은 차트 제목 클릭하고 고칠까요? 일단은 양식 및 베이커리 특강 현황. 양식 및 베이커리 특강 현황. 글자 쓰시고, 얘는 굴림 얼마? 굵게. 제목은 무조건 굵게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간혹 시험에 보통이라고 써 있으면 굵게를 빼줘야 되는 거고요.
굵게 그대로 유지하면 돼요. 굵게라고 써 있으니까 20포인트. 치우기는 어떻게 하면 되죠? 차트 도구 여기 서식에 가서 흰색을 채우면 돼요. 흰색을. 그리고 테두리는 도형 윤곽선에 가서 검정 테두리 둘러주면 이렇게 테두리가 둘러지잖아요. 더블 클릭을 해서 치우기는 뭐로, 테두리는 뭐로 하셔도 되고요. 그냥 문제지에서 흰색 하라면 흰색 하면 되고, 테두리 선이 있으면 테두리 선 지정하라 그러면 하면 되고, 색깔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기본값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6번까지는 보편적으로 어렵지는 않아요. 7번이 약간 헷갈려요. 자, 이 중에 왼쪽에 있는 게 모집인원 파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수강료, 빨간색이 수강료인데 저 밑에 파란색이 선택돼요. 밑에 모집인원이라고 되어 있는 영역에 파란색이 보일랑말랑 하는데 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디자인은 아니고요, 레이아웃이나 서식에 오셔가지고 여기 있어요. 여기 모집인원 계열, GM 법례 계열, 법례가 선택되고 모집인원 계열 클릭하면 밑에 파란색이 쫙 선택이 됩니다. 눈에 보이면 클릭하면 되는데 이거는 잘 보이지도 않고 애매해요. 클릭이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럼 여기 와서 모집인원 계열 클릭해주면 되고, 그리고 서식, 본래는 더블 클릭인데 지금 보일랑말랑 하는데 더블 클릭도 힘들겠고 컨트롤 1번 누르면 되는데 귀찮고, 그러면 모집인원 계열 선택하고 서식 버튼 있네요. 단추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얘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바꾸고 나서 보조축으로 보내라고 써 있잖아요. 뭐 보조축으로 보내놓고 나서 해도 돼요. 보조축으로 기본축에 있던 애인데 보조축으로 보내면 빨간색은 오른쪽에 있었던 수강료인데 파란색이 보조축으로 갔어요. 오른쪽으로 가는 바람에 순서가 바뀐 것처럼 나와요. 그리고 디자인에 가서 종류 바꾸시면 됩니다. 뭐로? 꺾은 선은 항상 요거로 해요. 이 7개 중에서 꼭 중간에는 얘만 선택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이거를 순서대로 본다면은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 계열도 순서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뭐 계열은 바꾸면 돼요. 자, 일단 여기에서 레이아웃이나 서식에 가서 모집인원 선택하고 디자인에 가서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꾸고, 그 꺾은 선이 선택이 안되면 다시 여기서 모집인원 선택하고 서식 버튼 눌러서 보조축. 그 왼쪽에 있는 큰 숫자는 빨간색 그래프가 보고, 오른쪽에 있는 작은 숫자는 파란색 그래프가 보고. 근데 그걸 어떻게 보는 거냐면, 사실은 법례를 보시면 수강료 빨간 게 왼쪽에 있고 모집인원 파란 게 오른쪽에 있잖아요. 법례를 보시면, 법례는 좀 아래쪽에 있는 애인데 제가 살짝 올린 거고요. 수강료가 빨간색 그래프고 꺾은 선 파란색이 모집인원인데 왼쪽에 있는 게 왼쪽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오른쪽 거고. 이게 만약에 법례가 이렇게 오른쪽에 와 있으면 위에 있는 게 왼쪽 거고 아래에 있는 게 오른쪽 거고, 그런 뜻입니다. 법례를 보고 알라는 뜻이에요. 근데 법례도 조금 어색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법례랑 달라요. 그렇죠?
책에는 모집 인원만 써 있잖아요. 우리는 모집 인원 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명, 이게 명자가 써 있잖아요. 얘를 고쳐야 돼요. 그건 좀 이따 고치도록 하고요. 예. 일단은 지금 막대 그래프가 수강료는 왼쪽에 그대로 아까처럼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은 막대 그래프로 왼쪽에 있었는데 뭐 수강료보다 왼쪽에 있다는데 순서를 오른쪽으로 넘겼고요. 보조축으로 넘겼고 꺾은 선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순서가 바뀐 것처럼 나타날 겁니다. 그것이 7번 문제에 나와 있는 차트 종료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변경한 후에 보조축으로 넘기세요 라고 한 거죠. 그 다음 레이블. 레이블은 어디에 있어요? 빨간 막대 그래프에 있나요? 그러면 빨간 그 막대 그래프 클릭하고요.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해줘도 되고요. 저 상단에 가시면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 세 가지 메뉴 중에서 디자인은 전체적인 거를 설정하는 거고 레이아웃은 요소별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레이아웃에 가서 지금 빨간 막대 그래프에 대한 레이블을 중간에 하라고요? 가운데? 가운데 나타나요. 자, 안 보이지만 나타났어요. 이렇게. 이때 계열 값이 나타나는 거죠. 얼마 얼마. 예. 그 다음에 눈금선이 어딨나 보세요. 3만원, 25,000원, 2만원 하는 눈금이가 있는 눈금선을 더블 클릭을 하고, 그러면 엑셀은 알아서 그 더블 클릭한 영역에 대한 서식 대화 상자가 떠요. 제목을 클릭하면 제목 서식이고, 눈금선을 클릭하면 눈금선 서식으로 바뀌고, 그런데 얘를 닫아놓고 나서는 눈금선을 클릭하고 서식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그 눈금선을 더블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열린다. 이때 선 스타일에 가서 대시 종류를 뭐로? 파선. 선 스타일에 가서 대시 종류를 네 번째 줄에 있는 파선. 그래야 눈금선이 파선으로 바뀌어요. 그리고는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왼쪽에 축, 오른쪽에도 축, 왼쪽에는 기본 축, 오른쪽에는 보조 축, 이렇게. 범례명 변경하러 갈게요. 범례명. 아래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쓰는 범례가 수강료, 모집인원 딱 이렇게 글자가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집인원 글자를 바꾸려면 원 데이터를 고쳐주면 바뀌어요. 이걸 고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디자인, 차트 도구 디자인에 와서 데이터 선택. 그럼 요거죠. 요거. 모집인원 수강료. 이 모집인원 명자가 모집인원 가로 열고 명 가로 닫고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얘를 클릭하고 편집. 모집인원 명자를 선택하고 편집. 쓰세요. 모집인원. 원래는 여기 셀에 모집인원 가로 열고 명인데 줄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올라왔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모집인원이라고 고쳐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모집인원 거로 바뀌고요. 자연스럽게 뭐가 됐다? 네. 범례명이 바뀌는 거예요. 범례명은 어디서 바꾼다? 데이터 선택에 가서 범례를 선택하고 편집 눌러서 여기서 고친다.
원래는 얘가 뭐였었는데 셀 주소로 돼 있었죠? 특정 항목 이름 셀. 그 다음에 도형은 그리면 되고, 삽입에 가서 구름 모양 그리면 되고, 격월 개강 얘도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맞춰주시고, 글자 색깔은 깜장색이고 채우는 색깔은 허연색이고, 그렇죠. 글자 색깔은 검정색이고, 예. 가로 세로 가운데 가운데 해주시면 되고, 노란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리켜주면, 예. 뭉개 그림이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나타나죠. 나머지는 특별히 손볼 건 없을 것 같아요.